나는 성정시무의 고기알차리네. 고기알차리죠? 네, 책이 217쪽. 그렇게 기록해놨네. 자, 성정심의. 지금 지난 시간에 인심도심도까지 했죠? 네, 다 했어요. 네. 인심도심도 했고, 그 왕노제의 인심도심도설에 대해서 퇴계가 한 말도 읽었죠? 다 읽었어요. 그 신경 그래가지고 네. 읽었죠.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왕노제가 왕백이에요. 나는 이거 왕노제 잘못 알고 있었나? 왕노제가 주자의 손자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신경부주에 이게 왕노제 인심도심도가 나오거든요. 거기 세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자의 손자 사이. 1997년이니까 주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태어났네. 그렇네. 그럼 주자하고 미치는 않았구나. 주자의 문인과 종유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전제자 정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심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됐고, 성정심의에 대해서 아마도 율곡이 어떤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율곡이 보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율곡 전서에도 안 남아있고, 여기도 없어요. 퇴계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글을 보낸 것만 있어요. 그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 의도적으로 율곡 전서를 편집하면서 자, 성발이정 신발이 요 얘기는 율곡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자가 한 얘기예요. 주자가. 성이 발해서 정이 되는 것이고 심이 발해서 의가 된다. 요 얘기 사이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심통성정이라는 말이 있죠. 심통성정. 이 심통성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성화십도 제6도가 심통성정도예요. 심은 성과 정을 통할한다. 통섭한다. 그러면서도 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발이정. 심은 성과정을 통섭하는데
성이 발해서 정이 되는 구조가 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은 동맥, 혈관, 동맥, 혈관이 있고 정맥이 있죠. 우리 몸에. 이 심장에서 이 피를 계속 뿜어주는 거잖아요. 동맥이. 이 성발이정이 바로 우리 마음의 동맥 혈관하고 같은 거예요. 성발이정이. 심장이, 내가 심장 그 동맥을 움직이지 말아야지. 움직이지 말한다고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움직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발이정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 본성에서, 성이 본성이죠. 거기서 그 순수한 감정이 항상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성발이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힘 약한 애를 둘겨 패는 걸 봤어. 그러면 내 속에서 그걸 보고 성발이정이 바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바랄까요, 보통? 말려야 된다, 이런 감정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리려고 딱 보니까 이놈이 힘이 세네. 내가 말리려고 했다간 둘겨 맞겠네. 요때 뭐가 작용하냐? 신발위의가 작용하는 거예요. 요 신발위의는 계산하는 작용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성발이정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요 성발이정이 동맥이라면 신발위의가 정맥이에요. 그래서 성발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대로 순수하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신발위에서 자꾸만 왜곡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게 마음이 자꾸만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쪽으로 자꾸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발이정을 왜곡시키지 말고 최대한 보호해 줘야 된다. 신발위의가 성발이정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 성을 기른다. 본성을 잘 기른다. 이 기르는 주체는 누구예요? 힘이에요. 힘. 신발위의. 힘이 발해서 의가 되는 거죠. 이게 성발이정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위의가 성발이정을 잘 기를 수도 있고 안 기를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심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심통성정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성과정을 통섭하고 있다. 잘 관리할 수도 있고 잘못 관리할 수도 있어. 하여튼 요런 설인데, 요 성정, 심의, 요게 심통성정과 함께 요런 구조로 섞여 있어요. 성발이정이 동맥과 같은 거예요. 아주 순수한 거예요. 이거를 막 해쳐버리면, 이거를 다쳐버리면 이 손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성발이정은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율곡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설 이 득지라 그대가 보내온 설이 맞다 이러니 대저 차등 명리 분속 내 강명의리 도 10분 정밀처 각 추원기 의서지 소상류 맥락지 소종래 이위 모당위모 모당송모 운이 대저 이런 종류의 명칭과 이치를 나누는 것 성과 정으로 이렇게 나누고 신과 의로 나누고 이렇게 명리를 분석하는 그래서 내 강명의리 의리를 강명해서 또 10분 정밀적 10분이라는 건 이제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 정밀한 곳에 이르러서 각 추원 기 의서지 소상류 그 의서 의리와 단서가 소상류 서로 비슷한 말을 미루어 근원을 해보고 또 맥락지 소종래 맥락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원에 걸리는 거죠. 미루어 근본을 해서 그래서 이위 모당위모 어떤 거는 여기 뭐라는 건 아무개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되고 모당 속모 어떤 것은 당연히 여기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정, 심의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 아주 섬세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정을 한 부류로 보고 신과 의를 한 부류로 보고 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약 2위 1 소코차 만약에 한결같이 이거는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단, 불여타, 상섭상용 다른 것들과 서로 섞이거나 서로 쓰이는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치인전 설몽야라 바보 같은 사람 앞에서 꿈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 요게 고사가 있다는 거죠. 바보 앞에서 꿈을 얘기한다. 책에 217쪽 310번 보세요. 바보 앞에서 꿈 이야기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오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유도원의 퇴계선생 문직 고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황상곡은 황정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정견이 말했다. 도연명의 자식을 책망하는 시에서는 그가 자애롭게 농답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속인들은 도연명의 자식들이 모두 형편없어서 도연명이 근심하고 탄식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연명이 우리 자식들 걱정되고 바보 같은 어리석고 막 이런 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도연명의 자식들은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앞에서 꿈 얘기를 하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앞에서 꿈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몇 마디 했더니 그걸 진실로 믿어버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은 항상 어려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한 얘기인데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진짜구나 이거. 도연명의 자식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바보구나.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앞에서는 꿈 얘기도 못한다. 는 얘기가 그런 의미다. 이 도연명은 왜 나오냐면 이 황정견하고 황정견이라는 사람,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도연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황정견이 유명한 시인이죠. 그러면서 이 황정견이 누구 제자냐면 누구죠? 정자 스승에 대해서 녹자로 한 거 있잖아요. 예. 광풍제월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주령계 서성을 얘기한 거고, 주령계한테 배운 건 아니고, 이분이 누굽니까? 주령계보다 나이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죠. 45년. 1045년이니까 한참 아래죠. 하여튼 그런 분인데 정자하고 비슷하죠. 이분이 도연명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시를 했는데 이분이 도연명하고 해서 누구의 영향을 미치냐면 퇴계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퇴계가 도연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광호 선생님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정심의와 같은 개념은 문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해해야 된다. 고정적으로 설명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오해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계다. 바보 앞에서 꿈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퇴계의 9번째 답서에도 등장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남 얘기를 융통성 없게 고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율곡은 퇴계를 처음 만난 다음 강릉으로 돌아가서 대학에 대한 몇 가지 문목을 보냈다. 질문 내용은 몇 개 되지 않지만 지어지선, 거경궁리, 사마강의 경물설 등 유학의 핵심 용어에 관한 것들이었다. 퇴계가 자상한 답변을 보냈으며 특히 사마강의 경물설에 대해서는 율곡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에 실린 율곡이 성원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율곡의 사마광에 대한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 지금 본 중용과 심격 그리고 성정 심의에 관한 답변은 퇴계가 임종하던 해에 보낸 것이 1970년에 보낸 거예요. 1570년 중용도법과 중용서문에서 중용장구 26장에 이르기까지 선유들의 많은 학설에 대한 비판과 질문을 보냈다. 율곡이 보냈다는 거예요.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는 그 해에 퇴계의 답변은 율곡의 선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기보다는 선유들의 설을 잘못 이해했거나 가혹하게 비평한다는 내용이 답변의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성정 심의에 관한 율곡의 설에 대해서는 바보 앞에서 꿈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학에 대한 문목을 보내고 12년이 지나 중용에 대한 문목을 보냈지만 사상의 차이는 더욱 커진 것 같다. 역자를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율곡 전서에는 답변은 물론 문목조차도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유학의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율곡의 문목은 마지막으로 보낸 다음 편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퇴계가 이제 네 번째 문목, 그렇죠? 네 번째 답, 여덟 번째 답서예요. 퇴계의 여덟 번째 답서인데 율곡이 네 번째로 보내온 문목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율곡전서에는 이게 율곡의 편지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그 다음에 지금 요 다음이 율곡의 다섯 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퇴계가 여덟 번째 답서로 율곡이 네 번째 문목을 보내왔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덟 번째 답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율곡의 다섯 번째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요거는 율곡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율곡의 편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기록을 안 해놓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빼버렸는지 참 이상한. 자, 하여튼 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율곡의 다섯 번째 편지. 그러니까 앞에 지금 율곡이 편지 문목을 보내왔고 그거는 이제 율곡전서에 없어요. 퇴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율곡이 다시 또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다섯 번째 편지가 바로 그겁니다. 응? 보충 자료 그 중용이 두 장이 잘못 들어가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보충 자료 14 그거는 수업하겠다 그러셨는데요. 그랬어요? 이거 안 읽었어요? 그거는 안 읽었죠. 그래요? 그럼 읽어보죠. 뭐. 요것이 보충자료 14가 책에는 뭐예요? 215쪽에 있는 거예요. 인심도심도를 한번 보죠. 이걸 안 읽었으니까. 노제왕시왈, 이 왕노제, 왕백이에요. 1197년생이라고 그랬죠? 네? 이재왕 씨가 1197년생. 1197년.
주자위 인심도심 부동. 주자가 말하기를 인심도심은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옥 생어 형기지사하고 혹 원어 성명지정이다. 여기서 이는 뭐뭐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혹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고, 요건 이제 인심을 얘기하는 거죠. 혹 원어 성명지정, 성명의 발음에 근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제 맨 나중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주자의 얘기예요. 그렇죠?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죠. 주자가 뭐뭐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 여기서 요까지는 이제 주자의 얘기예요. 인심도심은 서로 다른다. 같지 않으면,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났고 도심은 성명의 발음에 근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자가 말씀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노제의 얘기예요. 기왈사. 여기서 이미 사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라는 게 뭐예요? 형기지사 할 때 형기지사. 즉 인욕이다. 사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그냥 인욕이다. 그런데 우알 또 이 주자의 말이에요. 인심 불가위지 인욕 하야오.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인심은 인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욕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인심은. 주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개 원자 자외 추입 직이본유 고알 미.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바로 위에 두 번째 줄에 혹 원어 성명 지정할 때 그 원을 얘기합니다. 성명의 발음에 근원하고 있다. 이 원자는, 근원한다는 원자는 자외 주입, 바깥에서 미루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했다라는 얘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직이 본유, 그게 본래부터, 근원이 본래부터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있는데 그 뿌리가, 본유가 본래부터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죠. 원어 성명 지정할 때 원어 성명 지정하면서 도심은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다, 이런 말이 서경에 있었죠. 왜 음미하다고 얘기하냐? 왜 주자는 원어 성명 지정이라고 얘기했냐? 원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속은 안 보여. 뿌리인데 안 보여. 그래서 음미하다라고 얘기한 거다. 그 다음에 생자. 생자는 생어, 혹 생어 형기지사 할 때 그 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생자는 감물이동, 바깥 사물에 감촉돼서 움직이는 거다. 근데 직이본무, 본래 있는 게 아니야. 도심의 근원은
도심은 근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야. 근데 인심은 근원이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데 바깥의 사물의 사물을 감촉해서 느낄 뿐이야. 고알위라. 그래서 위태롭다고 얘기합니다. 정자 사자 개현우 외자라. 정자 사자는 왕로제의 인심도심도 보면 정자 사자가 맨 꼭대기에 있죠. 책에 보세요. 216페이지. 곧게 나간 게 정자고 옆으로 센 게 사자죠. 그 정자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바깥으로 뻗어나온 거다. 바로 인심 불가위지 인욕. 그래서 인심은 인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욕은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사자로 드러난 거예요. 인심은 아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형기, 성명 있잖아요. 형기야, 형기. 형기 속에 있는 게 인심이야. 그리고 그게 바깥으로 드러난 게 인욕이 사로 드러난 거예요. 인심은 아직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인심은 인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심, 약, 변시, 인욕, 인심이 곧 인욕이라고 한다면 그 형기, 성명이라고 할 때 그 형기가 바로 인욕이다. 요게. 그러면 성인 필불활 위. 성인은 위태롭다고 얘기를 안 해. 서경 대우모에 보면 인심유의, 순임금이 얘기한 거죠. 도심유미 그랬잖아요. 인심을 위태롭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요 형기가 인욕이라면 위태롭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바깥으로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 이류어 인욕녀라. 인욕으로 흐르기가 쉬워. 형기에서 나오는 인심은 인욕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심유의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인수와 성도라. 그래서 요 얘기를 손으로 그려서 도로 만들었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거 읽었죠? 자, 좀 쉬었다가 7의 5번째 편지로 가겠습니다.